첫 번째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55세인 서울 영등포모 IT 기업에 재직 중인 직장인입니다. 두 아이의 아버지이자 30년 가까이 결혼 생활을 이어온 남편이기도 합니다. 제 삶은 겉으로 보기에 안정적이고 평온합니다. 현재 직장에서 대우를 잘 받고 있고 연차도 쌓인 탓에 연봉도 남들 부럽지 않을 정도로 잘 벌고 있습니다. 아내는 전업주부이며 제 아들 두 놈은 고등학교와 대학교에 다니고 있습니다. 아이들은 잘 성장해서 각자 자리를 잡아가고 있고 아내는 언제나 가족을 위해 헌신하며 저를 내조해준 고마운 사람이죠. 저는 가족들을 정말 사랑합니다. 그런데 최근 제 마음이 요동치는 일이 생겼습니다. 이런 고민을 어디에도 털어놓을 수 없어서 익명으로라도 이렇게 제보를 해 제 고민을 공개하고자 합니다. 얼마 전 고등학교 동창 모임에 다녀왔습니다. 저는 창원에 있는 고등학교를 졸업했습니다. 당시 남녀 공학이 얼마 되지 않은 학교를 다녔기 때문에 남자애들과 여자애들의 분위기는 남달랐습니다. 너도 혈기왕성했고 여자인 친구들도 남자 아이들에게 관심을 많이 보였었죠. 남자 반, 여자 반 따로 있고 층도 따로였는데 쉬는 시간만 되면 각자 만나면서 즐겼던 기억이 납니다. 고등학교 졸업 후에도 꾸준히 동창 모임이 열렸습니다. 저는 고등학교 졸업 후 수도권에 있는 대학교를 다니고 직장도 서울이었기 때문에 동창 모임에 자주 가지는 못했어요. 그러다가 얼마 전에 정말 오랜만에 동창 모임에 참석하려고 창원에 내려갔습니다. 1년에 한 번 정도 만나던 친구들이 이번에는 특별히 더 많은 동창들을 초대했습니다. 졸업한 지 30년도 더 지나서 그런지 예전보다 많은 얼굴들이 참석했더군요. 낯익은 얼굴도 있었고 잊고 지냈던 이름도 하나둘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모임 장소에 들어선 순간 저는 한 사람에게서 시선을 뗄 수가 없었습니다. 바로 제 첫사랑이었던 여자였습니다. 저는 고등학교 시절 이 친구를 정말 많이 좋아했습니다. 그때 그 시절에는 휴대폰도 카톡도 없었던지라 저는 몰래 편지를 건네주거나 가방에 몰래 넣으면서 제 마음을 표현했습니다. 국민학교 때는 잘 몰랐고 중학교는 남중을 나와 여자에 대해 잘 몰랐지만 그 친구만큼은 정말 제 마음에 훅 들어왔던 기억이 납니다. 여자 반 아이들 중에 가장 이쁘고 참한 친구였어요. 저에게는 가슴 두근거리는 설렘 그 자체였습니다. 제가 계속 그 친구에게 애정 표현을 하고 먹을 것을 사줬습니다. 사귀자는 고백을 하지는 않다가 고등학교 졸업을 하기 직전인 크리스마스 때 용기를 내 고백을 했습니다. 내가 서울로 대학을 다녀야 해서 이제야 용기를 낸다고. 너도 눈치챘겠지만 내가 널 정말 좋아했고 진심으로 첫사랑이었다고 말했죠. 그랬더니 그녀도 저의 고백을 받아줬고 고3 겨울 저는 처음으로 너무도 이쁜 여자와 첫 키스를 나눴습니다. 우리는 그날 이후 며칠 동안 사귀었지만 그 친구는 창원에 취업을 해 남아야 했고 저는 대학을 가기 위해 상경을 하는 바람에 헤어졌습니다. 그때는 전화도 마땅치 않고 교통수단도 없었기에 그대로 이별하는 것이라 직감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 후로 우리는 연락이 끊겼고 서로 다른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시간은 그렇게 흘러 저는 지금의 아내를 만나 결혼했습니다. 아내는 저의 두 번째 직장에서 만난 친구입니다. 당시 저의 부사수였던 아내와 자연스럽게 가까워졌고 서로 하는 일도 비슷하고 조건도 맞아 빠르게 결혼까지 이어졌습니다. 저희 어머니 아버지 그리고 장모님과 장인어른 모두 만족해했고 우리는 그냥 무난하고 평탄한 가정을 꾸릴 수 있었습니다. 다른 통상적인 가정처럼 두 아이를 낳고 큰 사건 사고 없이 무난하게 지내왔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결혼을 위한 결혼이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아내를 사랑하지만 정말 여자로서 뜨겁게 사랑했는지 의문이 들었고 잠자리를 할 때도 한 번도 감흥을 느낀 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요즘 친구들이 의무방어전이라는 말을 쓰던데
말 그대로 의무적으로 해야 했던 순간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오랜만에 창원도 내려가고 마침 시간이 난 김에 동창 모임을 한다길래 금요일 밤 기차표를 예매하고 내려갔습니다. 토요일 점심쯤 학교에서 모두 모였다가 인근 예약한 식당으로 향했죠. 식당에는 미리 가 있던 여학생 친구들이 여러 명 자리를 잡고 있었는데 그 자리에 첫사랑 그녀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거의 35년 만에 다시 만난 그녀였어요. 그녀도 이제는 나이가 들어 보였지만 또래 다른 친구들에 비해 정말 동안이더라고요. 관리를 정말 열심히 한 것처럼 보였고 운동도 꾸준히 한다고 해 몸매 관리도 잘 돼 있었습니다. 피부도 아주 좋았어요. 남들이 보면 40대 초중반으로 볼만한 여자가 앉아 있어 깜짝 놀랐죠. 옆에 있는 다른 여자애들이랑 정말 비교가 많이 되더라고요. 또 그녀의 눈빛만큼은 여전히 따뜻하고 친숙했습니다. 그녀도 저를 보고 놀라는 표정을 지었고 저는 은근히 자리를 그녀 옆으로 잡아 앉았습니다. 그리고 우린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우리는 긴 시간을 대화하며 옛 추억에 잠겼습니다. 고등학교 시절의 일들, 서로의 기억 속에 남아있던 이야기들, 그리고 이후에 각자 어떻게 살아왔는지에 대해 끝없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녀는 한동안 외국에서 살다가 최근 다시 한국으로 들어왔고 현재는 홀로 지내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녀 역시 제 아내와 아이들 이야기를 듣고는 미소를 지으며 축하해 주더군요. 그녀는 결혼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만나는 남자들은 많았는데 어떤 이유 때문인지 결혼까지 이야기가 나온 적이 없다고 하더군요. 왜 너 같은 여자한테 결혼을 하자는 사람이 없냐며 물어보기도 했는데 그녀는 그저 웃을 뿐이었네요. 남자랑은 많이 만나봤다고 합니다. 창원에서 취업해 일을 하면서 여러 사람을 만났다고 하고 30대 초반에는 호주를 다녀왔다고 하던데 거기서는 8살 어린 외국 남자애도 만나봤다고도 하더라고요. 좋기 10명은 되는 것 같았습니다. 참 신기했어요. 정말 오랜만에 만났는데 그런 이야기가 술술 나오는 것이 재밌기도 했고요. 그날 식당에서 술을 좀 많이 마셨습니다. 이 친구가 술을 정말 잘하더라고요. 술에 취한 친구들은 하나둘씩 흩어졌고 서울에서 온 몇몇 친구들은 모텔에서 잠을 자겠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같이 모텔에 가자고 하길래 저는 늦게나마 집에 올라가겠다고 말하고 짐을 챙겨 나서려고 했어요. 그때 첫사랑 그녀가 저를 부르더라고요. 아파트에 혼자 살고 있고 방이 여러 개라서 괜찮으면 자고 가도 좋다고요. 저는 그때 술이 확 깼습니다. 얼굴이 벌개지면서 온갖 상상이 다 들었어요. 진짜 저보다 훨씬 더 어려 보이고 젊어 보이는 친구여서 유혹하면 어쩌나 걱정까지 들었는데 또 내심 유혹해주길 바라기도 하고 참 마음이 복잡해졌어요. 딱 잘라 거절도 못하고 어영부영 한 잔 더 할까 하면서 그녀의 집으로 갔습니다. 차가 없어 대리기사를 불러 그녀의 차를 타고 아파트로 향했습니다. 열심히 일을 했는지 그래도 20평대 아파트 자가로 가지고 있더라고요. 착실하게 살았나 보다 생각했습니다. 결혼을 하고 외간 여자의 집에 들어가는 건 처음이었어요. 죄책감이 들었지만 그 순간에는 저희 아내도 아들도 떠오르지 않았어요. 압니다. 제가 진짜 나빴는데 그때 당시에는 본능에 이끌려 그녀 집에 들어갔습니다. 우리는 술을 몇 잔 더 했어요. 앞치마를 두르고 안주를 해주겠다고 뚝딱거리더군요. 감바스라고 새우로 만든 요리를 해줬는데 참 맛있게 먹었습니다. 둘이 옛날 얘기도 하고 살았던 얘기, 재테크 얘기, 반려동물 얘기를 하면서 시간을 보냈어요. 그때 그녀가 씻어야겠다며 방에 들어가더니 저보고도 씻으라고 하더라고요. 아파트 욕실이 2개여서 우리는 각각 씻으러 들어갔습니다. 혹시 몰라 잠을 잘 수 있을 것 같아 속옷과 추리닝을 챙겨왔기 때문에 옷을 갈아입고 소파에 앉아 있었어요. 씻고 머리에 수건을 두른 그녀가 나오면서 저를 보고 방긋 웃어주는데 심장이 멎을 것 같았어요.
편안한 옷차림이어서 그런지 헐렁거리고 몸매가 은근히 보여서 침을 꼴딱꼴딱 삼켰답니다. 정말 50대 여자가 아니라 40대 여자처럼 관리가 잘 된 몸이더라고요. 하지만 이성의 끈은 놓지 않고 최대한 버텼습니다. 그녀도 저를 적극적으로 유혹하지는 않고 피곤하진 않느냐, 술을 더 마시겠느냐라는 말을 했습니다. 내가 괜찮다 좀 쉬어라 라고 하니까 그제서야 안방에 들어가 잠을 자겠다고 하더군요. 저는 앉아서 휴대폰을 좀 보다가 소파에 누워 스르르 잠이 들었습니다. 그날 밤에는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다음날 일어나서 우리는 근처 해장국집에서 식사를 하고 그대로 저는 서울로 올라왔습니다. 잠을 그녀 집에서 자긴 했지만 큰일이 일어나진 않았어요. 집에 오는 기차 안에서 전 정말 괴로웠어요. 첫사랑 그녀와 와이프의 얼굴이 자꾸 교차되며 떠올랐고 이게 바람을 피운 건지도 혼란이 너무 오더라고요. 아내와 아들들에게 정말 미안하기도 했지만 또 제가 이상한 짓을 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합리화를 하기도 했습니다. 저는 그녀와 다시 얽히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도 자꾸만 그녀와의 대화가 떠오르고 그녀를 다시 만나보고 싶다는 충동이 제 안에서 꿈틀대고 있습니다. 솔직히 말하자면 제 마음속에는 미련이 남아 있었습니다. 같이 대학을 갔다며 내가 대학을 가지 않고 창원에 남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지금과는 다른 삶을 살고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상상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아내를 사랑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첫사랑과의 재회는 제 마음 깊은 곳에 묻어두었던 감정들을 다시 끌어올렸고 그로 인해 혼란스러워진 게 사실입니다. 아내는 제가 최근 들어 왜 이렇게 멍하게 있는지, 왜 이렇게 자주 한숨을 쉬는지 눈치채고 물어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내에게 이 이야기를 꺼낼 수 없었습니다. 아내는 저에게 모든 것을 바쳐준 사람이고 지금의 제가 존재하는 이유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 아내에게 이런 혼란스러운 마음을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숨기고 있는 것도 마음의 짐으로 남아 있습니다. 제가 그녀에게 연락을 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것은 사실입니다. 단순히 안부를 묻고 옛날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 마음일 뿐이라는 변명을 하기도 하지만 솔직히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러는 것이 잘못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에 더 괴롭습니다. 이 상황에서 제가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제 마음을 억누르는 것이 옳은 일일까요? 아니면 스스로 감정을 정리할 시간을 가져야 할까요? 아니면 용기를 내서 지금의 제 혼란스러운 마음을 누군가에게라도 털어놓아야 할까요? 아내와 가정을 지키고 싶다는 마음은 분명하지만 흔들리는 제 마음이 제 자신을 원망하게 만듭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두 번째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로 45세가 되는 20년차 고등학교 교사 나연주라고 합니다. 저는 모교대를 졸업하고 지금까지 고등학교 교사로 20년 가까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서울 중구에 있는 모 고등학교에서 5년간 재직하고 그 이후에는 경기도 성남에서 계속 일을 하고 있어요. 20년이라는 기간은 참 깁니다. 그동안 수백 명의 제자들을 만나고 또 헤어지고 또 다른 제자들을 만나고를 반복하며 교단 생활을 하고 있죠. 교사인 만큼 매우 안정적인 삶을 살고 있습니다. 저는 결혼을 하지 않았습니다. 남자친구는 많이 사귀었는데 교사라는 직업이 충분히 메리트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다들 결혼 이야기는 꺼내지 않더라고요. 그래도 결혼에 큰 미련은 없어서 남친들을 계속 만나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냥 평탄하게 살고 있던 저에게 최근 작은 균열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도 아닌 제가 30살 때 담임을 했던 당시 제 남자 제자와 그렇고 그런 관계가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정말 어리고 아이 같았던 녀석이 30대가 되어 나타나니 뭔가 기분이 이상하더라고요. 제자와 만남을 가진다는 말을 도저히 가족이나 친구들에게 말을 하기가 힘들어 여기에 사연을 남깁니다.
몇 달 전 일이었습니다. 학교에서 근무를 마치고 집으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제가 다니는 학교는 분당이고 집은 안양입니다. 차를 끌고 다니는데 최근 운동을 해야겠다고 생각해 근처에 생긴 헬스클럽을 등록했습니다. 이제 나이가 나이인지라 운동을 해 몸 관리를 해야겠다고 생각했고 학교 일이 끝나면 집 가는 길에 운동을 하고 들어가자는 생각이었죠. 운동을 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였어요. 새로 생긴 헬스클럽이라 그런지 꾸준히 PT를 해주는 선생님들이 늘어났어요. 남자 선생님, 여자 선생님 할 것 없이 한 달에 한두 명씩은 바뀌거나 새로 충원되더라고요. 운동을 하고 한 2개월 됐을 때였을까요? 운동을 하고 있는데 정말 낯이 익은 얼굴이 한 여성 회원에게 운동을 가르쳐주고 있더라고요. 어디서 봤지 계속 곰곰이 생각해봤지만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그때 그 선생님과 눈이 마주쳤는데 갑자기 가르치던 여성 회원에게 양해를 구하고 제게 다가오는 것이 아니겠어요. 그러더니 대뜸 연주 선생님 아니세요? 라고 묻는 것입니다. 제가 어색해하며 맞다고 하니까 그제서야 본인이 제 제자 누구라고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때 번뜩 생각이 났습니다. 제가 30살 때 담임으로 가르쳤던 제자였습니다. 그 친구는 그때 고2였어요. 저와 12살 차이가 나는 친구죠. 지금은 33살이 돼 나이가 꽤 찼고 아주 듬직한 청년이 돼 있더라고요. 반갑다고 서로 인사를 하고 그 친구가 이따가 운동 끝나고 찾아뵙겠다고 해서 운동을 했어요. 근데 어딘가 마음이 복잡하더라고요. 학생 때 모습은 아예 없고 그냥 몸 좋은 젊은 남자라는 생각이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더라고요. 한두 시간 뒤에 그 친구가 운동 끝났으면 근처에서 커피라도 한잔 하고 싶다고 저를 부르더라고요. 좋다고 하고 인근 커피숍에 가서 15년 만에 정말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사실 그 친구 대학을 간 후에 거의 연락을 한 적이 없었어요. 한 번 스승의 날 때 당시 반 친구들이 문자를 보내준 적이 있었는데 그것도 한참 전 일이었어요. 아마 서로 까먹고 살았을 거예요. 운동을 하던 친구였는데 자기 적성대로 헬스 트레이너로 일을 하고 있는 것이 아주 대견하다고 이야기를 해줬고 저한테는 아직도 학교에 다니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전 공무원이니까 똑같다고 말하고 서로 근황과 안부를 물어보며 대화를 나눴어요. 참 재밌더라고요. 제자 같지 않고 뭐랄까 진짜 헬스클럽 PT 선생님과 따로 만나는 기분이랄까요. 앳된 얼굴은 30대가 넘어서며 남자다운 모습으로 자리를 잡아갔고 몸도 아주 좋아서 기분이 묘했어요. 또 제가 얘기하는 거에 엄청 해맑게 웃어주는데 소년 같고 참 이쁘더라고요. 처음에는 저인지 반신반의했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그때 그대로고 나이가 전혀 들어 보이지 않았는데 이목구비가 비슷해 알아봤다고. 은근 기분이 좋았어요. 40대이지만 정말 동안 소리를 많이 듣고 피부와 머리 관리를 정말 열심히 한 보람이 있다고 느꼈습니다. 하필 제가 새로 등록한 헬스클럽에 트레이너로 일하는 사람이 제 제자라니 우연도 참 이런 우연이 없어요. 그 친구가 운동을 가르쳐 주겠다고 해서 그럼 고맙다고 했어요. 귀여운 게 돈을 안 받고 가끔 밥 사달라고 하길래 알았다고 하고 그날은 헤어졌어요. 물론 연락처를 주고 받았습니다. 서로 번호가 바뀌어서 연락처가 없었는데 15년이 지나서야 다시 연락을 할 수 있게 됐죠. 그날 밤에도 카톡을 보내더라고요. 간만에 선생님 만나서 즐거웠다고 하면서 하트 이모티콘도 보내는 게 어찌나 귀엽던지. 저도 바로 답장하고 이모티콘을 보내줬습니다. 뭔가 기분이 이상했어요. 잠을 자야 해서 침대에 누웠는데 뭔가 계속 그 친구 생각이 나고 문자가 오지 않을까 핸드폰을 들여다보고 있는 제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그날 이후 우리는 거의 매일 같이 봤어요. 저도 운동을 하기 귀찮을 때가 많았는데 그 친구가 선생님
오늘 운동을 거냐고 자꾸 톡이 오고 밥 사달라고 애교도 부리고 참 귀여워서 안 갈 수 없더라고요. 운동을 배우러 가는 거라고 마음을 다잡았는데 사실 속내는 그 친구를 보러 가기 위함이 더 컸습니다. 이 친구 트레이너인 만큼 정말 능수능란하게 운동을 가르쳐 주더라고요. 팔뚝도 정말 굵고 단단하고 어쩔 때는 반바지를 입고 있는데 허벅지 근육이 갈라지는 것이 아주 매력적으로 느껴지기까지 했어요. 저는 그렇게 자주 그 친구에게 운동을 배우고 일주일에 두세 번 정도 꼬박꼬박 같이 저녁 식사를 하면서 가까워졌어요. 제자라는 생각이 어느 순간 들지는 않더라고요. 그러던 어느 날 그 친구가 운동이 끝나고 저한테 금요일인데 술 한잔 하자고 제안하더라고요. 마침 약속도 없고 다음날 일정도 없었는데 뭔가 직감적으로 이 친구와 오늘 술을 마시면 일이 터질 것 같아서 고민이 됐어요. 근데 또 거절하기엔 싫더라고요. 그래서 오케이 했죠. 고깃집에 가서 밥을 먹고 그 친구가 근처에 괜찮은 칵테일 바가 있다며 데려가더라고요. 요즘 그 친구 또래 아이들이 자주 갈 만한 곳이라고 해서 궁금하기도 하고 간만에 술도 마실 겸 들뜬 얼굴을 하고 쫄래쫄래 쫓아갔어요. 뭔가 제가 흥겨워하는 게 보이는지 그 친구가 갑자기 활짝 웃으면서 저한테 귀엽다고 하는 것 아니겠어요. 괜히 모른 채 했지만 심장은 쿵쾅대면서 뛰었어요. 칵테일 바는 조용했어요. 진지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분위기였죠. 우리는 사는 얘기도 하고 재테크 얘기도 하고 그 친구 대학과 직장 생활 이야기도 하면서 시간을 보냈어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남자 얘기, 여자 얘기로 넘어갔습니다. 선생과 제자가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정말 부자연스러워 보일 수도 있지만 저는 싫지 않았어요. 그 친구는 여자친구들이 다 그 친구를 두고 바람을 피워 헤어졌다고 하더라고요. 너 정도면 정말 괜찮고 잘생기고 몸도 좋은 남자고 착하기까지 한데 나쁜 여자애들이라고 욕을 해주니까 위로가 된다고 말하더라고요. 제가 어깨를 톡톡 두드려줬어요. 선생님 결혼하셨냐고 물으니까 저도 미혼이고 만나는 사람이 없다고 했죠. 그러자 의미심장하게 고개를 끄덕이더니 미소를 짓더라고요. 그렇게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새벽이 다 됐지 뭐예요. 칵테일바 마감 시간이라고 하길래 우리는 대리 기사를 불렀어요. 저는 집에 가려고 했는데 뭔가 이 친구가 뿌뼛대길래 그냥 질러버렸습니다. 우리 집에 가서 한 잔 더 하겠냐고. 그랬더니 놀라면서 그래도 되냐고 묻더라고요. 당연히 된다고 하고 그 친구와 뒷좌석에 앉아 저희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일이 결국 벌어졌어요. 집에 들어오자마자 갑자기 그 친구가 저를 들쳐업고 침실로 가더니 눕히고 입을 맞추기 시작했습니다. 너무 힘이 세서 강압적인 느낌이 있었어요. 왜 이러냐고 했지만 어느 순간 저도 즐기고 있더라고요. 남자와 같이 일을 치른 지 정말 오래되기도 해서 그날 새벽은 하루 종일 그 친구와 즐겼어요. 이미 선생과 제자 사이는 끝이 났다고 느꼈습니다. 정말 이 친구가 잘하더라고요. 운동을 하는 친구인지 힘도 좋았는데 얘도 선생님 같지가 않고 기껏해야 몇 살 많은 누나 같다고 하며 칭찬해 주더라고요. 그 후에 저희는 계속 함께 밤을 보내고 일상적인 대화도 자주 나눴어요. 저는 정말 여자친구처럼 학교에서 힘든 걸 그 친구에게 털어놓기도 하고 그 친구도 무슨 영화를 봤다. 어떤 전시회를 갔다 왔다. 나중에 같이 가보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지냈어요. 그리고 만날 때마다 운동을 하고 같이 밥을 먹고 저희 집이든 그 친구 집이든 가서 밤을 보내는 것이 대부분이었어요. 거의 그런 관계로 3, 4개월 정도 보낸 것 같아요. 다른 연인들처럼 데이트를 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어요. 그 친구는 항상 영화가 개봉하거나 어디를 놀러 갈 때 저에게 갔다고 재밌었다고 다음에 같이 가자고 이야기만 할 뿐 실질적으로 그런 데이트를 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어요. 뭔가 마음이 복잡합니다. 이 친구가 저를 그냥 파트너 정도로만 생각하는 걸까요?
아니면 제가 나이가 12살 많고 선생님이었기 때문에 관계를 리드하고 먼저 발전시켜 주길 원하는 걸까요? 정말 모르겠어요. 이 친구가 하는 말이나 태도를 보면 저를 여자로 생각하는 것 같기는 한데 보통 여자가 나이가 더 많아도 남자가 리드를 하지 않나요? 아주 고민이 깊습니다. 학교 일도 손에 잡히질 않아요. 저는 이 친구를 남자친구로 받아들일 준비가 사실돼 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나이인지라 결혼도 생각해야 하는데 저를 그냥 몸적인 관계로만 보고 연인으로서 생각하지는 않는 건지 아니면 연애는 할 수 있는데 결혼까지는 부담스러워서 저와 거리 두기를 하는 건지 정말 모르겠네요.